지금 스미싱에 당하신 것 같다. 그러니 하나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모든 계좌들을 다 정지시켜야 한다. 또 주민등록증도 재발급하셔야 한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쉽사리 사기임을 판단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효녀가 되고 싶은 효녀방송국의 구피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은행에 일을 보러 갔다가 할머님과 은행 직원분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요. 직원분이 할머님께 말씀드리기로 지금 스미싱에 당하신 것 같다. 그러니 하나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모든 계좌들을 다 정지시켜야 한다. 또 주민등록증도 재발급하셔야 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님은 지인이 보내준 모바일 청첩장을 단지 클릭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는 할머님을 보면서 제발 별탈 없이 잘 해결되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그러면서 링크 하나 눌렀다고 이런 스미싱에 당한다는 게 참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할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피싱 사기가 더욱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고, 이전엔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던 피싱 사기가 20, 30대 젊은 층에게도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이렇게 택배 문자, 허위 결제 문자, 해킹 안내 문자, 기관 사칭 문자, 부고와 청첩장 등을 보내 개인정보와 재산을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유튜브에 피싱만 쳐봐도 정말 다양한 종류의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수법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보이스 피싱은 보이스 피싱임을 알고 들어도 굉장히 심장이 쿵쾅거리고 떨리는데 실제 상황이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4월 9일 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실제 보이스 피싱 상황입니다. 한 시민이 통화 중인 여성을 따라가며 손사래를 치며 전화를 끊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휴대폰을 놓지 못하는 여성. 딸을 납치했으니 600만 원을 가지고 오라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를 받은 것이었는데요. 우연히 통화를 들은 시민의 만류를 뿌리치고 무작정 보이스피싱범이 말한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결국 시민은 또 다른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마침 지나가는 순찰차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불안해하는 여성을 안심시키며 딸에게 전화해 안전한 상황임을 확인시켜주자 그제야 안도하며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끼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쉽사리 사기임을 판단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언제든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피싱 범죄에 노출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예방 요령과 대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요령 첫 번째, 불분명한 URL 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세요. 절대 해당 발송 번호로 회신 전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가족과 지인을 사칭하는 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에 적힌 번호가 아닌 실제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 납치 보이스 피싱의 대비를 위해 자녀의 친구, 선생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금융정보 요구는 절대 응하지 마세요. 만약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이체나 송금을 한 경우 또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었거나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금융회사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지급 정지를 즉시 요청합니다. 두 번째, 다른 휴대전화나 PC를 사용해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합니다. 세 번째,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를 신청합니다.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는 연중 무휴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영업시간 중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증권사, 제2금융권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또는 계좌정보 통합서비스 홈페이지나 어카운트 인포 앱을 통해 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후 지급 정지를 해제할 경우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니 이 점 꼭 유념해 주세요. 네 번째,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악성 앱을 삭제합니다. 이 방법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핸드폰을 끄거나 아니면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면 됩니다. 사실 그 순간에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이런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먼저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에 전화해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거래 금융사에 전화해서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만 신청을 해도 많은 대처가 가능할 것 같아요.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지급 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모두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피싱 범죄에 예방하시고 대처하시기를 바랄게요. 어떠한 이유가 되었건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힘겹게 모아온 재산들을 손쉽게 탈취하는 이런 악랄한 범죄는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